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경농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경농이 네, 지금 방송하는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한번 확인해 매수가가 볼까요? 네. 오늘이고요. 오늘 제가 뭐 일부 하여튼 한 15,600원 정도 매수가고요. 비중 1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경농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경협주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저는 뭐 오늘 타점도 매수 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네요. 지지부진한 모습인 게 10분 전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그쵸. 전에 네. 경농 기준으로 했을 때 15,500원에서 600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16,400원이고 양봉 다 돌려냈거든요. 네. 타점이 기가 막힌 게 아니었나. 다시 한번 자화자찬하셔서 자화자찬하고 경농은 네. 제 생각은 그래.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후속 뉴스가 나왔나요? 나왔는지는 방송팀이 확인해서 알려주겠죠. 네, 제가 방송 그렇겠죠.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음봉이었다가 제가 예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하기 며칠 전부터 메이저 방송에서 그 대북주 좀 추천했잖아요. 그쵸. 추천을 많이 잘 갈 했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대북주 어떻게 보냐고. 네. 그렇게 저한테 궁금하다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벤트가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벤트 소멸로 부러질 것이다. 네. 그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부었어요. 그렇죠. 경농 기준으로 한 6% 7% 당일날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 전날 올라갔다가 다음날 한 6% 정도 부러졌다가 어제 보합에다가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5%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벤트 소멸로 부러지면은 스스로 주도도 되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경농뿐만 아니라 대북주 중에서 좋은 놈들 좀 있어요. 특히 실적 좋고 조금 잘 가지고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애들을 조금씩 담아 넣어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따로 제가 뉴스를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뭐 또 이제 남북 회담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경농을 작년 12월에 생방송 중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12월 19일에 추천을 드려서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대인데 한 9,000원대 지금 생각하면 9,000원대 진짜 쌌네요. 네. 쌌는데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관심 없고 수소차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 시기에 사가지고 저희 방송 그 북미회담 직전에도 매도 의견을 드려서 한 150% 정도 수익을 난 건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남북 문제는 북미 문제도 그렇고 오랫동안 시간이 들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전략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예전에는 잠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쥐구멍 밖으로 잠깐 나오려고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때리면은 다시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핵무기 하나 부여잡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발언도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은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한 당사자가 돼야 된다. 우리도 당사자가 되고 싶죠.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당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근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공포감이 밀려올 때 사서 사람들이 이제 행복감에 자료했을 때 팔면 되거든요. 이 반대네요. 그럼요. 네. 사람들이 지금부터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최근에 그 북미 정상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할 네. 때도 메이저 방송에서 추천하고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기가 결국은 하락을 주는 시기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대북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대북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렇게 북한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좀 과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지요. 정치적으로 정쟁이 좀 돼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도 좀 안 좋고 네. 실물 경기도 좋지 않고 실업률도 높고
물론 뭐 어제 한강 가보니까 정말 이게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술집, 뉴스에서는 술집이 다 비어있고 이런다는데 왜 내가 가는 술집에는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집 가시는 거 아닌가요? 맛집 잘 안 갑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소주만 있으면은 안주는 뭐든지 오케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어있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데는 다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차 있더라고요.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뉴스와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저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 저희 경기가 일단은 지표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일단 실업률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분명히 한번 터질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낙수효과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해왔던 거를 어쨌든 간 소득 위주로 재편해왔다는 거는 저는 그 취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랐죠.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계산을 했으면 단기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4대강 사업도 했죠. 네. 너무 토목들을 많이 해서 맞아요. 경기 부양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이번에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 4대강 사업 같은 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미 시기적으로도 시작을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늦었고 지금 뭐 SOC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를 줄지는 사실은 미지수기도 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쉽게 해왔던 방식인데 북한 문제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북한 아직은 미개발지잖아요. 그쵸.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들어가서 경협이 됐던 뭐가 됐던 하면은 우리나라 내수 지금 거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될 수 있거든요. 토목 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철도를 간다든지 네. 뭐 개성공단을 더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수혜가 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뭐 돈으로 달러로 줄 수는 없죠. 우리가 달러를 줘야 될 입장이지 걔네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자원이라든지 또는 토지를 장기간 무료로 불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네. 제가 중국 따이공이던 시절에 네. 그 중국에서 그 돈 많은 이제 재벌 분하고 한번 사업 논의를 좀 하려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은 이제 개인이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없고 나라에서 몇십 년 단위로 분할해 주는 거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네. 빌려주는 걸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위에 그 동네도 이제 1%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땅을 무료로 빌려줄 테니까 한국 기업을 데리고 와서 땅을 무료로 쓰고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저한테 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간 것도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혹은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대감 때문에 종목을 살 거기 때문에 네. 저점이 내려오면 한 번씩 좀 담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대북주는 떨어졌을 때마다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있고 네. 지금 시세 사실은 15,500원, 15,600원 타점이 아주 좋냐 그러면 사실 아주 좋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네. 아주 좋지는 않은데 지금 시기가 제 생각에는 좀 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지점부터 매집을 해서 들어오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 만약에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조금씩 해서 들어오면 큰 문제가 네. 없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한미 그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 논의를 했을 것이고 네. 얘기가 된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뜬금없이 정은이 형이 뭐 서울에 온다든지 네. 이런 이벤트도 사실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혹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네. 오든 말든 이제 온다라는 뉴스부터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르지만 미리미리 조금씩 접근을 해가지고 매집을 해서 가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농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급이고 그렇죠. 최근에도 뭐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줬다시피 150% 넘는 수익을 보여줬던 네.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도 실제로 회사도 괜찮고 발도 빠르고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을 조금 드린 바가 있고요. 네. 지금 시점 당연히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한번 발생을 하면 그땐 그때대로 제가 뭐 대처를 해드리겠죠. 그쵸.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AS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또 우리는 비중을 또 줄여가면서 네. 시세를 노려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니까 현재 시점 당연히 보유를 하시고 네. 대북주들 흔들림이 심할 거예요. 흔들림이 심한데 좋은 타점만 잡으면 제 생각에는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대북주에 대해서 제가 또 워낙에 수익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쵸. 문의들을 저희 방송에 많이 주시는데 네.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흔들어대는 것도 심하고 뉴스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심하기 때문에 네.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경농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 가져가서 특히 경농은 대북주 중에서도 비료 관련주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주나 이런 것처럼 지역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라도 보유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발굴을 해가지고 네. 타점 잘 잡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직까지 대북주는 살아있다.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